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고 있죠.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여론 아무래도 이제 주목할 만한 변수가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갈등을 수습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는데 후반에 노재승 씨 파문이 좀 있어서 이런 점들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나타났나 이런 게 좀 궁금하군요. 소장님 먼저 어떤 여론조사 주목하셨나요? 네, 어저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MBS 거. 네, MBS입니다. 그 조사 기간은 12월 6, 7, 8,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MBS 조사는 휴대번호 가상번호와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되는 조사인데요. 예.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2%포인트 앞서면서 이제 골든크로스로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조사 비교했을 때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상승을 했는데 2%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 다 그 이제 선대위 구성을 완료한 것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걸 꼽으시나요? 일단은 이제 그 태도에 있어서 좀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남 지역의 방문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앞번주는 어땠나요? 그 전주는 그 윤석열 후보가 34, 이재명 후보가 33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1%포인트 앞섰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방송 3사나 그 머니투데이 갤럽 어저께 같이 나온 조사들 다 예. 봤을 때 그 3% 이내 초접전 양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조사들이 기대가 됐는데 이제 좀 골든크로스가 난 결과가 하나 나온 거죠. 쫓아가더니 이제 뒤집었다. 네. 이렇게 볼. 그런데 같은 날 나온 여론조사인데도 이렇게 정반대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MBS 조사 방금 소장님 설명하신 것은 38대 36으로 이재명 후보가 뒤집었는데 네. KSOI 조사를 네. 보면 좀 다르죠. 이거 거- 38.3 윤석열 네, 네. 후보가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2.7.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가상번호와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을 해서 아직 그 설문지 오픈이 이제 오늘 오후에 될 건데 설문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KSI가 이제 그동안 ARS만 전문으로 하던 회사거든요. 그 전화면접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정기 지표조사로는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기조사를 전화면접조사를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 그 면접원 관리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조사가 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네. 같은 날 나온 여론조사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 그렇지만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MBS 조사가 KSOI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추세선과 그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 같이 보기 때문에요. 그 MBS 조사가 좀 더 신뢰할 만하고 MBS에 있는 4개 기관들은 거의 그 공신력을 거의 인정받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공공조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또 이 안에 이 회사들은 또 정치조사도 거의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전문 인력들이 다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어서 그리고 그 KSI 같은 경우는 그 설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MBS 조사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하시니까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분 평론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타난 건데. 추세고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캠페인, 그러니까 대조점에서 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우위를 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라는 거는 인물 구도 아닙니다. 이슈? 그게 아니라 이제 예. 이 슬로건을 놓고 보면은 이재명은 합니다와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의 기병전과 윤석열의 진지전.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멋있는 말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가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결이 지금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는 거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였는데 윤석열은 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예. 답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은 슬림하고 빠르게 가자. 그래서 선대위도 축소하는 기병전을 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토론도 좀 천천히 나가고 그다음에 선대위 확장을 통해서 김종인, 이준석의 투 스피커를 통한 그 이른바 진지전. 여론전.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지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도가 세게 짜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바탕으로 지금 지난 일주일에 캠페인이 진행됐거든요. 예. 그럼 이걸 놓고 본다면 지금 국민이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과 그 약간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그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전투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전열 어떻게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네. 좀 보신 거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전술로 싸웠는가 싸우는지 그걸 이런 본 거고. 것을 놓고 보신 거네요. 네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전술이 조금 더 더 먹혔다. 우세했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박진영 교수 분석은 어떤가요? 글쎄요, 저는 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그렇죠. 보고요. 예. 평가를 하자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주도하지 않았나 일주일 지금 정도는. 이재명 대 김종인 대결 같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에 의해서 울고 웃었던 한 주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달 가까이 있었던 이제 선대위에서의 혼란,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준석 당대표가 잠적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막 치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화합을 하고 등장함으로써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은 거죠. 이제 정체되는 상황까지는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좋은 점도 있는 게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세 명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스타가 세 명인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혼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추세선이 이재명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슷비슷한 곡선으로 당분간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네, 그 세부 속성을 좀 보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하고 중도층에서 상승폭이 컸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층과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좀 컸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더 컸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두 후보를 보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고 예. 그 내용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미 알려진 정치인이다 보니까 성과라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좀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다니시면서 하는 여러 가지 가십성 이야기들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두 분 다 상승을 어쨌든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상승폭이 더 큰 거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력적인 차별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조국 교수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쇄신 작업 예. 그리고 청년과 지방을 직접 접촉하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달랐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온오프라인 막나하고 그냥 다 이렇게 무조건 나가시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좀 노출을 약간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전략이 좀 먹힌 측면이 있지 않나요? 네. 말 실수도 덜하고. 그렇죠. 이른바 가만히 전략. 가만히 전략.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정권 지지도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55%가 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도 싸움에서 아주 유리한 걸 점하고 있어서 그렇죠. 실수만 줄이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가 그대로 묻어난 것만 말 같아요. 했잖아요. 큰 실수만 하지 예. 않으면 정권 교체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캠페인의 기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도 줄이고 그러니까 후보의 리스크는 오히려 투 스피커인 김종인, 이준석이 감내하는 쪽으로 보완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세밀한 역할 분담. 그리고 100조 그 예산도 이 김종인이 먼저 던지고 다시 이제 그걸 이재명 받는 이런 지금 구도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제 어떻게 그렇지만 저는 보기에 이재명 그 윤석열 후보가 본격 선거전이 이제 내년 초 그다음에 설 이렇게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본인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또 조연 배우들이 또 시끄럽게 해가지고 또 그런 그렇죠. 이번 주는 조연이 더 많이 보였던 네.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분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패널들께서 보신 이번 주 한 줄 평을 좀 먼저 듣고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좋겠다. 어떻게 이번 주를 보셨느냐, 무슨 한 네. 주였다. 한 줄 평을 한번 듣고 여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역시 국민의힘에서 영입 인사 논란 아니었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안 시키고 그냥 다른 걸 시켰어도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박진영 교수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사 한번 했다고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파격자가 아닙니까? 정치를 희화화하기도 하고 이벤트로 좀 전락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의민주주의지 이거 이벤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실적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인기 있고 톡톡 튄다고 해서 영입해서 선대위원장까지 앉히는 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영입된 분의 개인적인 이 스타일의 문제에 있어서 뭐 감히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배 민주주의라는 게 요즘 존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분들 극히 소수지만 그런데 그게 5.18이라든가 또는 뭐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도전해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좀 지탄받을 일이거든요. 이런 좀 사고를 가진 분들은 좀 저는 지양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저는 가장 놀란 게 그 부분이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을 국밥 먹다가 밤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 청년층의 대표로 부른 사람이 저는 과연 그것이 청년의 상식과 청년의 어떤 그 역사관을 대표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런 사람을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식의 궤를 떠나서 우리가 올바르게 어떤 그 근대사와 현대사를 배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김구가 갖는 역사적 그런 무게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건을 그렇게 그 말하자면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 굉장히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재를 영입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의 수권 능력과 나의 인재 풀을 보여준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런 컨셉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기에 어디서 조금 박 교수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조금 이제 튄 사람들만 모아서 전열에 배치한다고 그게 사실은 확장 선대위가 아니고 중도 선대위가 아닌데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선대위가 시끄러웠는데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선대위 쪽 한번 살펴보죠.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선대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야가 일단 이제 선대위 다 매듭을 지었잖아요. 소장님, 선대위 구성을 누가 더 잘했느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네네. 그거 잠깐 하기 전에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신 이제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마구자기식 영입과 관련해서 YTN 리얼미터라는 조사를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20대층에서 지난 조사 대비 8.3%포인트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번에 선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던 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빨간 후드티 입고 선거운동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는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같은 MBS 조사에서 선거 대책위원회 구성을 평가했는데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더 잘했다가 35%, 민주당이 더 잘했다가 39%, 잘 모르겠다가 26%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선대위 구성을 좀 더 잘한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기득권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개혁해 나가는 그런 걸 좀 이제 권리당원들 쪽부터 좀 인정을 받는 모습 속에서 이제 좀 구성을 잘했다라는 평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게 좀 봉합은 했지만 선대위를 이제 발족은 시켰지만 아직도 그 안에 내분의 씨앗 불씨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체 모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매머드급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인상을 줬을까요? 그렇죠. 해체 모의하면서 후보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됐다. 뭐 그런 뜻에서 점수를 좋게 준 것 같은데요. 기존의 민주당 선대위는 제가 보기에는 내무반 점호 선대위 수준이었습니다. 병장 쓰고 상병 쓰고 4선, 3선, 재선 뭐 이런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눈에 안 보이고 후보만 보이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야가 다 선대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대위는 차기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선대위는 섀도우 캐비넷처럼 보여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악극단 선대위였어요.
시끄러운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후드터 입고 뚱땅뚱땅 소리 내고 기본적으로 선대위에 대한 이해도가 양쪽 다 떨어졌는데 그나마 민주당이 점수를 더 받은 것은 후보만 보이도록 짰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상당히 민주당의 후한 점수를 저는 주셨네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뭐 아주 오차범위 이내지만 민주당이 조금 잘했다라고 나온 거는 이재명의 원톱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만 보이게 부각되다 보니까 선대위가 오히려 주목도가 좀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에 지지층과 중도층이 조금 반응한 건데 저는 거꾸로 이재명 후보의 주목도 높인 것이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슈에 이제 정면 대응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좀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역할 분담을 좀 나누는 이른바 좀 빅 스피커들이 필요하고 예. 아마 유시민 어떤 유시민 이사장의 참전도 아마 저는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좀 이렇게 후한 평가를 받지만 제가 보기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봅시다. 지금 1대 3으로 싸우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제 삼각편대를 이뤄가지고 싸우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조 같은 것도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통해서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다른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대 3으로 싸우는 이 형국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약간 뒤에 숨고 김종인 위원장이 앞에서 싸우는 것 이게 과연 유리할까 불리할까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전략을 잘 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후보는 노출만 되면 되고 위험 관리는 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세밀하게 기획된 거라고,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딱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로 피해 입은 사람이 약자다. 그 다음 백조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출범하기도 전에 어느 타이밍에 갈 거라는 것들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언급을 삼가하고 현장만 누비는 것으로 이른바 미디어 노출을 앵글로만 하는 경우가 메시지가 아닌 앵글로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의 원톱은 저는 정말 이거는 강하게 보이고 이재명은 합니다와 브랜드가 연결은 되는데 이게 앞으로 역할 분담이 안 되다 보면은 이 90일 캠페인을 혼자서 다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부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갖는 역풍이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대장동 사건서부터 지금 앞으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한 좀 약간 그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 선대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진영 교수는요? 예, 동의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집안끼리 싸움이 났는데 한 집에서 한 명만 나오고 한쪽에서 삼형제가 다 나오면 삼형제 나오는 쪽이 유리하죠. 근데 계속 뭐 혼자 하겠습니까? 유시민 장관도 나오고 특히 또 우근이 이제 김혜경 여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쓰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포위 전략이에요. 세 명이 한 분은 중도, 또 한 사람은 2030, 그리고 후보는 적당히 숨어서 이미지만 메이킹하고 이런 건데 다만 이 세 명이 같이 싸우는 전략을 쓴 이유가 나쁘게 말하면은 후보가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의 실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숫자가 비슷해진다면은 뭐 민주당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소장 분석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역전을 하긴 했지만 그 전의 추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부분을 유권자들이 지금 직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이제 다른 3인의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은 AI로 또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이제 한 1월 중순쯤부터 가면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중심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해놓으면 표심과는 연결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 주목도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지율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건 정책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뭐 소상공인을 위한 그 손실보상 같은 것도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대의 담론 이슈 같은 것들인데 이거를 후보가 직접 핸들링을 하지 않고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핸들링하니까 이제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후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남은 시간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만났죠? 언제였나요? 화요일 날 만났죠. 화요일 날 만났죠. 네, 화요일 날 만났죠. 그 부분은 혹시 지지율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데 제가 이번에 사자 나온 거 보면 별로 변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데 주목을 못 어저께-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저께 YTN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다자구도 조사하고 양자구도를 조사했는데 양자구도에서 진보층이 좀 결집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후보 단일화라든지 제3지대가 이제 뭔가 이렇게 연계성을 각 당 후보들과 갖게 될 경우에 보통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합을 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진보층이 더 결집을 세게 하더라. 그래서 요거 지금 제3지대와 관련해서는 좀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수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제3지대가 이제 결국은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그 뭐 결선 투표제 도입이나 쌍특검 이런 것 외에는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의당은 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뚜렷한 시장이 있는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어설픈 확장을 해가지고 자기 정체성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어쨌든 이제까지 줄곧 기조가 정권 교체였는데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서 오히려 그러니까 심상정과의 연대, 김동연과의 연대가 오히려 마이너로서의 고착이라는 측면이 또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목도를 높이는 선에서만 조금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박진영 교수 사실 안철수 심상정 제3지대라는 것 외에 어떤 공통점 접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갸우뚱해져요.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손해는 심상정 후보가 볼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게요. 안철수 후보는 원래 3지대에 있던 분입니다. 늘 3지대 하는 분인데 이 심상정 후보는 이념 가치에 의한 진보 정당을 하던 쪽이에요. 그런 쪽에서 위치 전략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지지층들이 동의해 줄까요? 저는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들끼리 뭉치는 거 전혀 언론의 주목도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 차라리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다음 네. 주는 어떤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부동층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예. 지금 중도층이 이제 자꾸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도층 내지는 그 부동층이 가장 많은 층이 20대 여성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 20대 여성층이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을 지지하면은 그 3지대의 역할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부동층이 제일 많아가지고 20대 남성층도 그렇고 그래서 2층을 위한 그 표심 공략은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걸로 보이고 2층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다음 주 변수 30초씩만 들어보죠. 저는 어쨌든 그 지금 각자의 그 지금 캠페인의 방향 이 저는 다음 주 여론에 또 조금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리스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브랜드의 정착이 더 대중에게 소구력을 가졌느냐를 다음 주에 한번 보는 게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효과. 예. 저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과 그 윤석열 후보의 사모님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나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1에서 3대 2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후보님, 사모님 나오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십니까? 유시민 장관이 나오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사모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은 공격적인 전환하는데 좀 발목을 잡는 역할을 윤석열 후보에게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정도 듭니다. 김건희 씨 등장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1번지 여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